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명세현 교수입니다. 잔소리 특강 첫 번째 파트 1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잔소리 특강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 어, 업데이트한 2020년 10월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개 파트로 나눠서요. 먼저 제 소개해드리고 2년 무엇이 될 것인가,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이상적인 인재상, 다중지능, 이메일 작성법, 파일 이름 표기법, 컴퓨터 파일 백업의 습관화, 비전,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첫 번째 파트 1에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예의, 교양인, 영어 공부, 통찰력, 독서, 모닝 페이지, 기록, 개인 발행 매거진 스토커즈, 호기심, 하류지향,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 방관자와 스킨 인 더 게임을 이제 파트 2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개드린 바시피 명세현이고요. 학교는 한양대 기계설계학과 학사를 했고 카이스트 자동화 및 설계공학과 석사 1995년, 한양대는 86학번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박사 2002년입니다. 석사 때는 3D CAD 컴퓨터용 설계 관련된 논문을 썼고요. 박사과정 때는 3D CAD하고 설계 전문가 시스템 쉘 인공지능의 하나였죠. 인공지능 기반 설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으로는 한양대 졸업하고 나서 삼성종합기술원에 입사해서 1년간 연구원 생활을 했고요.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삼성에 3번 입사하고 3번 퇴사를 했습니다. 그 박사과정 때는 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연구원, 그 시절에는 사실 시스템공학연구소였는데 나중에 애트리랑 통합됐죠. 그때 뭐 컴퓨터 그래픽스 프로그래밍하고 서울시립대 강사, 그 다음에 박사과정 중간에 다소 시스템 한국지사에 입사를 해서 자동차 디지털 생산 컨설팅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자동차, GM자동차 등의 업무를 했었고요. 그 프로젝트 컨설팅 업무를 했었고 그 후에 이제 삼성에 다시 입사합니다. 삼성전자에 2005년에 경력사원 입사로 들어가서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을 했고요. 차세대 PLM 기획 및 구축, 혁신 전략 업무, 지식 경영 업무 등을 수행을 했습니다. 2013년에 다시 또 삼성으로 갑니다. 삼성전자에서 그룹사 전배로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 가서 1년간 플랜트 PLM, 3D CAD 혁신, 설계 프로세스 혁신에서 경영 혁신 팀에서 업무를 해서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 플랜트 등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혁신 업무를 했습니다. 2014년 9월에 영산대학교 스마트공과대학 자동차공학부, 그때는 뭐 그린자동차공학과였는데 하여튼 와서 2019년 9월에 정교수로 승진을 했고요. 현재 6년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CD학회 수석 부회장을 현재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회장 취임 예정입니다. 한국 기계학회하고 자동차공학회 이사도 하고 있고 미국 기계학회 회원이기도 합니다. 간단히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소개가 아직 안 끝나요. 저서는 제가 많이 내진 않고 첫 번째 유일한 저서인데 2017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사 PLM 구축 프로세스 라는 책을 냈습니다. PLM 개요하고 정의 및 범위, 솔루션 선정 절차, 프루브 오브 컨셉트, PLM 시스템 구현과 적용, 결론 등으로 했습니다. 과제는 석사 과정 때부터 해서 현대중공업, 통일중공업, 그 다음에 다소 시스템 시절의 GM코리아나 현대기아차 프로젝트를 여기 보이는 그런 걸 많이 했고요. 삼성전자 시절에는 이렇게 차세대 PLM 등을 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플랜트 업무에서 이런 PLM
구축 프로세스라든지 뭐 기준 정보, 그다음에 자동차 지금 학교에 와서는 IT 기반 자동차 설계 관련된 연구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대학교에서 IPLM 연구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 과제, PLM 관련된 과제 2건에 대한 과제 이력이 있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살면은 이제 인연이 있다 그러죠. 만남이 있고 인연이 있는데 한 겁이 4억 3,200만 년이라면 같은 날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1,000겁의 인연이 있고요. 하루 동안 같이 다녔어. 그러면 2,000겁. 한 동네에서 같이 태어나서 살았어. 5,000겁. 부부 결혼했어요. 8,000겁. 형제 자매요. 9,000겁. 부모 자식 관계로 됐어요. 스승하고 제자 관계가 됐어요. 10,000겁이랍니다. 여기서 4조 3,200억 년이죠. 엄청난 인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생하고 스승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큰 인연이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고요. 인연에도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아무 인연 없는 거. 학교로 이어진 학연, 출신지로 이어진 지연, 피부치로 된 혈연 등이 있죠. 피천득 시인의 시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체 가능하지 않는 사람, 유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목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미국의 락 그룹 그레이트풀 데드의 리더인 제리 가르시아 씨가 얘기하는 거에서 뽑았습니다. 1등이 되면 1등이 없어지면 2등이 하면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1등이 되려는 것보다는 유일한 대체 불가한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그냥 뭐 취업하기 위한 뭐 그냥 학교인가요? 대학에 왔다는 건 적어도 글로벌 시티즌, 국제적인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배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공 분야 전문가로서의 양심과 자부심을 배우고요. 자신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랑 공동체의 삶. 혼자서 뭐 도서관 가서 배울 수도 있지만 같이 선후배, 교수님 등등 같이 사는 삶에 대해서 또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 시대라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매너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끔 사회에서 보면 당연히 대학 나오고 뭐 했는데도 이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교양을 같이 배우는 예의와 교양을 갖춘 그런 대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무줄 이론 얘기는요. 처음에 들어올 때 자기 능력이 좋은 학생도 있고 좀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도 있어요. 고무줄이 짧은 고무줄일 수 있고 긴 고무줄일 수도 있는데 이 대학에서는 최대한 그 짧든 길든 길게 늘려야 돼요. 짧은 고무줄 길게 늘리는 게 길겠어요? 긴 고무줄 그냥 두는 게 5cm 고무줄이 있고 10cm 고무줄이 있는데 5cm 쭉 늘리면 한 30cm 막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역량이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고무줄 늘리듯이 능력을 더 늘리는 그런 대학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이라면 지적, 인터렉추얼 능력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잘 관리하는 자기 관리 능력도 필요하고요. 구성원들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성과 소통 능력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인재상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적 능력, 자기 관리 능력, 사회성, 소통 능력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워드 가드너 씨라는 분이 다중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책도 이렇게 냈는데요.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책입니다. 거기서 보면 지능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7가지 플러스 2개.
즉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 자기성찰, 그 다음에 추가로 자연친화와 실존지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논리수학이나 수학, 언어, 공간 이것이 이제 공부랑 관련된 거잖아요. 요것이 중요하다. IQ가 이게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음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운동, 피지컬에 대한 거, 그다음에 서로 간에 친하게 지내는 인간 친화, 그다음에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가 1981년인데 그때 이보관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요. 이분이 항상 학생들에게 성공학을 얘기하고요. 1등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책도 이렇게 2권을 내셨어요. 송종국 선수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시험 전날 종례 끝날 때 이제 만점 맞을 사람은 집에 가. 그럼 이제 아무도 안 갈라 그래요. 또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몇 명 눈치 보고 좀 가고. 그 다음에 95점 평균 95점 맞을 사람은 가. 그러면 또 몇 명 가고. 그러다 뭐 계속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 90점, 80점, 80점쯤 되면 눈치 보고 다 갑니다. 그럼 집에 가서 맨날 놀던 애들도 선생님한테 내가 80점 맞는다고 하고 왔는데 내가 30점, 40점 맞으면 창피하니까 그래도 좀 해서 집에 가서 열심히들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반 성적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항상 뭐 돌아가셨지만 얘기를 하시기를 어렸을 때부터 호랑이 그림을 그려야 고양이 그림이라도 나온다.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져야지 그 꿈에 버금가게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크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메일 예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게 잔소리 특강을 만든 이유 중에 큰 이유였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잔소리 특강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뭐 2016년 국민일보에 나왔던 내용에서 제곧내입니다. 제목이 곧 내용이다. 제곧내. 이메일을 적었는데요. 교수님이 학생 이메일을 열었더니 내용에 아무런 게 없고 3글자 제곧내에서 뭐가 잘못됐나? 몇 번씩 다시 확인했더니 제곧내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뭐 과제 제출 그게 내용이란 얘기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가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배우질 않았습니다. 이메일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학생들을 욕할 수 있겠어요?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가르쳐 놓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삼성을 3번 입사해서 3번 퇴사를 했으니까 삼성그룹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그룹 방식에서는 처음에 내용 표시라는 거예요. 자료 송부, 무슨 뭐 문의 사항,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쓰는 거예요. 설문조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꺽쇠로 해서 넣고 그다음 간결한 제목을 씁니다. 엑스카 프로젝트 10월 일정 진행 자료 송부. 뭔가 이거 10월 일정 오케이. 자, 처음에 인사 한번 합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묵미건조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홍길동 과장님께 누구누구님께 안녕하세요. 어디에 누굽니다. 스마트 자동차 차량 설계팀 이순신입니다. 경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무탈하십니까? 이거 관련된 인사를 쓰고요. 날씨가 추워지니 건강 조심하십시오. 등을 쓴 다음에 용건 내가 디스 이메일 이 이메일을 왜 보냈냐? 요청 당신께서 요청해서 보냅니다. 요청하신 엑스카 프로젝트 10월 일정을 보고 드리오니 첨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가 뭔가 있어요. 첨부에 일정 진행 자료가 들어있겠죠. 근데 바쁜데 이거 열어봐야 돼? 그러면 궁금하잖아. 그 내용이 뭐였지? 그 첨부 내용을 안 봐도 대략적인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월 개발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PC 구매가 좀 안 되고 있어요. 뭐가 잘 안 돼요. 근데 요거만 해결되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안 열어봐도 이해가 돼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맺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올리는 거야. 이순신 올림,
높으신 분, 그다음에 웬만하면 저는 쓰는 게 명세현 배상을 씁니다. 엎드려 절하며 올린다는 뜻 굉장히 이거 올림보다 더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편지 글에서는 다 이걸 써요. 그래서 이메일에서도 이제 배상 쓰는 게 제일 좋고요. 드림은 동년배라든지 동기나 낮은 사람, 내가 과장인데 대리나 사원한테 이순신 찍 쓰면은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드림을 쓰는데 윗분한테 드림하면 조금 예의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어들이 인플레이션이 돼서 좀 더 막 다 많이 높여서 쓰니까 배상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올림 쓰셔도 좋고요. 과제 제출할 때는 재곤내 하지 마시고 강의 제목, 학번 이름, 과제 제목 등을 쓰시고요. 명세현 교수님께 안녕하세요. 기계자동차학부 1학년 이순신입니다. 과제일을 보내드리니 첨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올림. 이게 제일 간결하지만 요 정도라도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간다면 이거 잘 봤다가 나중에 회사 입사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야, 이 양반 배운 사람이네.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야, 대단하다. 그런 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 그룹 방식, 과제 제출 방식 보시고요. 중요한 건 제가 이메일은 뭐 몇천 통, 몇만 통 보냈겠죠, 지금까지. 첨부 파일 빼먹은 거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프로세스에다가 첨부 파일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첨부 파일은 보통 넣고 그걸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보통 있어요. 첨부를 넣은 다음에 그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까지 하면은 그걸 습관화를 하게 되면 첨부 파일을 빼먹는 거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보통 교수님이 지시사항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첨부 파일도 그냥 과제일 하지 말고 학번 이름, 과목 그런 걸 써서 강의면 학번 이름, 과제 제목으로 써서 내시면 아주 훌륭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파일 이름 표기법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근데 보통 앞쪽에 날짜를 써주시고요. 연, 월, 일 써주시고 작성자, 작성 제목, 버전, 확장자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이게 돼야지 연도 순으로 파일이 쓸 때 정리도 되고 좋습니다. 버전은 개발 단계 및 순서 버전 1, 2, 3, 4 나올 수 있고 릴리즈에 R을 쓰기도 하는데 V를 많이 표시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트위터에서 가져온 건데 이렇게 막 되게 나가잖아요. 예. 나쁜 예는 이것도 잘못된 프로젝트 결과 무슨 프로젝트예요? 그거 써준 무슨 프로젝트 명을 써주는 게 좋고요. 작성자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좀 나쁜 예지만 자료.doc 과제, 학생용 시험 불분명합니다. 언제 작성했는지, 누가 작성했는지, 무슨 시험인지, 무슨 과제인지, 무슨 자료인지 모릅니다. 요거를 평소에 준비를 해 놓으면 여러분 컴퓨터 안 쓰고 사실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이런 게 사회생활에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파일의 백업 습관화. 백업이란 건 따로 저장을 해둔다는 얘기잖아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파일이 있고 다시 만들기 어렵지만 만들 수는 있어. 다시 만들 수 없어. 이런 건 뭐냐면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건 게시판에 있는 파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과제물이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등등은 만들었지만 잃어버려도 없어져도 또 만들면 돼요. 그죠? 어렵지만 또 만들면 돼. 그러나 사진이나 동영상, 실험 데이터 같은 경우 관측 데이터 무슨 계기일식을 관측해서 사진 찍고 뭘 측정을 했는데 없어졌어. 그럼 계기일식 다시 잠깐만 다시 와봐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삼중 백업, 소산 백업. 소산 백업은 장소를 분산하는 백업입니다. 랜섬웨어 공격이라든지 하드디스크 고장, 도난. 랜섬웨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저도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업을 받아놔서 문제가 없었는데 아차하는 순간에 랜섬웨어가 와서 파일을 다 못 쓰게 만들 수도 있고요. 하드디스크 고장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새 걸로 바꿔서 하는 게 좋고요. 도난 잘 없지만 노트북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에다 옮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드랍박스. 백업은 뭐 세 군데 이상 하면 좋은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클라우드에 하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CD나 DVD에 백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옛날 세대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강의 자료를 매 학기마다 DVD 한 6, 7장에다 백업을 해놓습니다. 물론 하드디스크에도 남겨놓고요. 의외로 IT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를 날려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서기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글로벌 회사들은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세 개 대륙에 서버를 두고 싱크로나에 동기에서 세 개가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폭탄 테러, 9.11 테러,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등,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쓰나미 등을 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백업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뭐 3개 대륙 얘기를 지도를 좀 갖다 놨습니다. 자 보시면 지도 한번 보라고 구글 맵에서 좀 따왔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미, 있죠. 유럽 있고 여기 유럽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럽, 아시아, 북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미나 아프리카에는 보통 서버를 두지 않습니다. 국제 서버 여기 당연히 PC도 쓰고 자기 나름 건 있지만 글로벌하게 3개 대륙은 북미, 아시아, 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잔소리 비전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자. 꿈이죠. 나의 롤모델은 누구일 거냐? 헨리 포드요, 앨런 머스크요, 정몽구 회장님이요, 자동차 분야,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요, 뭐 여러 사람도 있겠죠. 사람들 사는데 보통 베러 월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 베러 코리아, 한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어? 우리 회사 좋게 만들고 싶어? 베러 컴퍼니?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내가 뭐가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메타적인 거, 큰 범위에서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 제 몸 하나 건설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꿈은 크게 아까 얘기했잖아. 그 호랑이 그림을 그려야 고양이 그림으로 나온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뭐 나는 쓰레기야 죽어버릴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모든 뭐 나쁜 짓도 했겠고 실수도 했겠고 별의별 스토리가 있겠지만 사랑하고요. 너무 심한 가책은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지고 비전을 갖고 삽시다. 이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뭐 무슨 젊어서 좀 별로 안 살았는데 다 모든 역사들 나의 일들이 다 훌륭한 나를 이루어내는 요소 레고 블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이 좀 뭐 깨지고 그래도 전체 모습을 이루는데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삽시다. 스티브 잡스가 책 크기의 컴퓨터, 구글이 지구를 모두 컴퓨터에 담아내겠다는 거, 앨런 머스크가 화성으로 이주하겠다는 거, 다 꿈으로 보였지만 지금 책 크기 컴퓨터 이미 나왔죠. 구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다 담아내진 못했지만 앨런 머스크 화성 아직 못 갔지만 지금 스페이스X에서 우주선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이미 실현되거나 실현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프레젠테이션인데요. 프레젠테이션. 자, 봅시다. 프레젠테이션은 발표를 하는 건데요.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사람한테 제일 큰 공포라고 합니다. 1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보통 그래서 어려운데요. 제작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주로 쓰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할 때 말 먼저 인사. 안녕하세요. 명세현입니다. 하고 꾹뻑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명세현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나를 소개하고 인사하고 꾹뻑. 말로 인사하고 꾹뻑. 말 먼저 인사. 그래서 박수 칠 타이밍을 줍니다. 대기업 파워포인트의 특징은 첫 번째 단조로운 색 씁니다. 화려하게 쓰지 마세요. 무채색도 쓰고요.
주요 단어만 나열하지 장황하게 막 뭐 뭐시가 어쩌고 저쩌고 제가 어저께 뭐 어딜 갔는데 뭐 그런 거 안 씁니다. 딱딱 개조시고 씁니다. 어제 뭐 무슨 뭐 협력사 방문 보고해서 어쩌고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프, 그림, 도표, 글자의 조화가 필요하고요. 애니메이션 효과, 음향 효과, 슝, 뿅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혼납니다. 그다음에 빨간 글자는 사건 사고 문제의 경우는 빨간 글자를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뭐 회사에서 뭐 나 혼자 뭘 한다면 그렇지만 나대지 마십시오. 기존 파워포인트 무한 복제해 쓰십시오. 회사 가면 기존 파일들 있잖아요. 그거 가져다 뺏겨다 쓰는 거야. 형식들 뺏겨 쓰고 가져다 씁니다. 훔치고 베끼고 따라해요. 아니 회사 거 내가 쓰는데 뭐 회사에 뭐 보고 자료에 누가 특허 걸어놨어? 아니잖아요. 청중을 바라봅시다. 프레젠테이션 할 때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힘듭니다. 그러나 이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이에 적은 안녕하세요 명세현입니다. 청중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이게 무지 힘들다. 종이에 적은 스크립트를 읽지만 이거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읽지 마세요. 종이 들지 마세요. 무슨 MC도 아니고 뭐 MC가 뭐 사회봅니까? 외워야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슬라이드 내용을 대놓고 읽지 마시고 뭔가 외워서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야 돼. 저도 지금 읽는 것 같지만 읽지 않는 것 같죠? 근데 하다가 까먹었어, 내용을. 뭘 얘기할지 까먹었을 때는 읽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정적이 2초 이상 흐르면 큰일입니다. 시작할 때는 천천히 중간에 속도를 내시고 마지막에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 체크를 위해서 리허설 미리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 유머는 도움이 되는 아이스 브레이크 할 때 제가 어저께 어딜 갔는데요 하고 뭐 무슨 들은 얘기인데 하고 하는데 너무 이거 웃기는데 몰입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코미디언이 아닙니다.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질의응답 시간을 위한 백업 슬라이드 뒤에다 이제 보조 슬라이드를 넣어놓는데요. 뭐 질문했는데 원래 내가 발표했던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뭔가 증빙 자료로 뒤에 넣어두면 누가 질문하면 그걸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죠. 회사에서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PPT 슬라이드를 장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파워포인트 전체를 장표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표라고 그러면 한 장 한 장 슬라이드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